그런데 스쿨버스가 도착한 곳은 학교가 아닌 소야도 선착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야도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미영이를 포함한 22명의 소야도 아이들은 배를 타고 덕적도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다리가 놓인다는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배로 통학해야 합니다. 소야도를 뒤로 하고 덕적도를 바라보며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은 약 5분 정도. 짧은 거리지만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안개가 끼거나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배가 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야도와 덕적도가 속해 있는 섬의 무리를 덕적군도라 합니다. 덕적도와 소야도, 문갑도, 울도, 구럽도, 이작도까지 43개의 유인도와 무인도가 덕적군도에 속해 있는데요. 덕적군도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와 고려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오가는 서해 백길의 통로였습니다. 또한 덕적군도의 8가지 아름다움을 덕적팔경이라 하여 노래했을 만큼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4학년 1반) 미영이네 교실을 살짝 엿볼까요? 비록 학생은 4명뿐이지만 수업 분위기는 진지합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마음까지 순수해지는데요. 우리 미영이 공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장래 내 꿈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알았어요? 장래 저의 꿈은 이겁니다. 저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의 꿈은 바리스타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카페에 가서 직접 만드는 모습을 구경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좋아요. 어떤 꿈을 갖는 것이 더 좋은지 누구도 무엇이 정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친구들과 화음을 맞추어가는 리코더 연주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일 겁니다. 여기 아이들은 장점이자 단점이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기회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있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서로 조금 모자라거나 부족한 아이들은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해 선생님들 대하는 모습도 아이들이 격이 없이 대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도 굉장히 끈끈하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아이들이 착하다. 미영이의 하굣길. 또래 도시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 버스를 탑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배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영이가 소야도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것처럼 엄마 아빠도 아름다운 섬 소야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섬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시에서의 삶을 꿈꿨을 겁니다. 젊은 날의 엄마도 그랬다고 지금은 추억이 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이제 시내에서 다니고 이제 시내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들어오게 됐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어머니 혼자 이제 그 아버지랑 같이 하시던 일을 혼자서는 못 하셔서 들어올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요. 오빠들은 다 내 직장 생활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이제 애기 아빠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밭에 나가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 굴을 따던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때의 엄마처럼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도 도시 남자 만나서 그런 희망도 있었는데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닿아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와서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고향이 좋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소야도에는 미영이 또래의 친구들이 없습니다.
언니 오빠와는 터울이 많다 보니 혼자 지내야 할 때가 많은 미영이. 그래서 엄마는 마음이 쓰이곤 합니다. 가끔은 아이들만이라도 도시로 내보내야 하나 고민을 할 때도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안 보여? 왜 안 보일까? 여기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사람 많네. 시내 같으면은 어디 이렇게 놀러도 가고 하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가끔 이제 심심하니까 또 여기 같은 마을에 친구도 없고 하니까 그냥 엄마가 놀아줘야지 어떻게. 엄마는 미영이와 자주 바다에 나섭니다. 굴이나 소라를 따서 반찬거리를 얻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막내딸 미영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뭐 시내 애들하고 비교하면은 시내 애들은 뭐 학교 갔다 오면 학원으로 어디를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거 비하면은 좀 여기가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도 좀 학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애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외에는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공부 이제 한다고 하는데도 엄마들이 이제 끼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다 이렇게 맞벌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떨 때는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자유망하게 이렇게 놀고 하는 것도 아직은 어리니까. 미영이가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는 모양인데요. 누구랑 그렇게 있잖아요. 네? 누구랑 그렇게 있잖아요. 친구요. 친구. 어딨어? 배터 저기에 조그맣게 움직이는 애들이 친구들일 거예요. 곧 있으면 탈 거야. 보이려나? 얘들아, 소야도 봐봐. 내가 손을 흔들어 볼 테니 보이는지 말해주렴. 안녕? 보여? 검은색이 보이니? 보여. 보이는데. 여기 파란색하고 검은색 있다. 진짜? 여기 두 명이 있어. 안녕. 안녕. 난리를 칩니다. 완전 재밌게 놀는 친구들과 한창 뛰어놀고 싶은 나이. 그럴 때면 또다시 배를 타고 덕적도로 향합니다. 푸른 바다를 닮은 것일까요? 하얀 파도를 닮은 것일까요? 아름다운 소야도의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꿈을 먹고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소야도의 미래이자 인천의 미래가 아닐까요? 아름다운 인천의 섬. 하지만 섬에서의 삶은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풍랑이 밀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어장이 사라지고 어획량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자연에만 의지하며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천의 섬은 개발이라는 숙제를 안고 보존이라는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인천섬은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 골프장 건설 열풍에 부딪혀 심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관광객들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 속에서 매립과 보존, 파괴와 보호라는 첨예한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섬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을지 여전히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들로 남겨져 있습니다. 섬을 떠나 무트로 돌아오는 길. 무엇이 보물이었냐고 묻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섬은 여전히 아름답고 섬의 일상은 평범한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반짝이는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섬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을 보았고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일궈나가는 이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랬듯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부모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시간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섬을 떠나며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섬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168개의 보물, 섬으로 말입니다.